마지막으로 토론을 해주실 분은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선임연구원이신 양옥 정거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옥입니다. 앞에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다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사일 발사에 이번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는. 근데 발사 자체에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발사를 어떤 식으로 발표하느냐. 그래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느냐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고요. 미사일 발사 자체는 또 그 자체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이것이 뭐 불만을 표시하고 뭐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개발하고 있다, 이런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런 것이 북한의 속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좀 집중해야 될 것은요, 결국은 단거리 미사일 북한의 핵심이 스커드 계열입니다. 특히 이제 스커드 C형 같은 경우 굉장히 노후해서 뭐 정밀도도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 이제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되면은 자 이거 전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차세대 미사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즉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과거 보면은요, 2017년 한 5월 정도가 보면은 스커드 미사일 앞에다가 머리 끝쪽에다 귀날개라고 해서 이제 이 날개를 답니다. 끝쪽에 날개를 달아서 스커드 미사일인데 정밀하게 어떤 목표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 양산하고 실전 배치할 때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그게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기존의 스쿼드에다가 귀날개 달고 조절장치 달아서 앞에 유도부 개조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정밀 타격용 미사일을 쓸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은 그렇게 잘 정밀 타격용으로 바꿔 나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더 노후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B형, 요런 거 같은 것들은, 스쿼드 B형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폐기를 하면서 이 스커드를 대체할 전력으로 이번에 등장한 이스칸데르를 양산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양산돼서 배치됐을 때는 과거 우리가 스커드 미사일을 생각을 하고 지금 깔아놓고 있는 이 뭐 천공 개량형 같은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것만으로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결국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고요. 자, 이게 제가 한 가지 답답한 게 이렇습니다. 자, 현 정부 들어서 맨날 하는 얘기가요. 자, 4.27 뭐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뭐 9.19 뭐 군사 합의를 통해서 야 평화가 왔다. 북한이 미사일 안 쏘고 저거하고 도발 안 하지 않냐? 평화가 왔다라고 그러는데, 자 그들의 그간의 주장에 의하면요, 지금 평화가 깨진 겁니다. 그렇죠? 5월에 도찰 발사 통해서 평화가 깨진 겁니다. 근데 이 깨진 거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정확히 하지 않고, 결론은 뭐냐? 북에다가 쌀 주자, 대북 시행 지원하자, 이게 해답인 겁니다. 뭐냐 하면, 나라를 어떤 정상적인 모습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종으로 끌고 가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가로서의 자존심과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소리는 뭐냐면, 자, 북한이 미사일 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사적 긴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훈련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똑같이 여러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우리도 정상적 훈련이야, 니들이 할 때는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은요, 그 다음에 정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원했다면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자, 이러한 그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열심히 감시를 하면서 이상한 짓을 못하게 하는 게 긴장 완화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걸 하나도 안 했어요. 맨날 앞에서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서로 뭐 충돌하지 않게 완충구역 만들어 놓고, 뭐 DMZ 뭐 여기 이쪽 풀어가지고 관광객 풀고, 그런 평화가 오는 겁니까? 자, 근본적으로 북한이 그런 공격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 니들이 내려놓으니까 우리도 내려온다, 서로 감시를 하면서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축의 핵심인데,
군축의 본질은 하나도 접근하지 않고 선전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들,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호도당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탄도미사일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여태까지 얘기해온 평화가 깨졌는데 그럼 이 깨진 것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뭐 쌀 주고 돈 주고 하면은 달래집니다. 이게 결국 당신들이 얘기하는 대책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을 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국가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 이제 이 소위 이제 핵 억제력의 문제인데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부한말 아까 하신 말씀인데 자기를 스스로 돕지 않는 나라를 돕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부한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뭐 가스라 테프트 미락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뭐 일본이 나쁜 놈이다, 미국이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능력이 없는 국가, 방향성이 없는 국가를 누가 그 나라하고 상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는요, 지금 트럼프의 스탠스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 팽창주의적이고, 근데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팽창주의는 약간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였다면 아마도 이 트럼프의 모습은 경제적 모습에 집중을 한 모습일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중 경쟁은 경제 전쟁입니다. 소위 우리 그 지오 이코노믹스에서 얘기하는, 자, 이제 실제 예전처럼 강대국끼리 실제 무기 체계를 통해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제재나 이런 수단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맥락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막중한 굉장히 위중한 이 전쟁 상황 하에서 자, 결국은 뭐 북한이 얼마큼 중요했어요, 미국 입장에서. 좀 중국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북한 그렇게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요, 역사상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 외교 안보 정책에서 한반도 이슈가 넘버원이 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딱 한 번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언제냐 하면 6.25 전쟁이 나서 터지자마자였을 때. 그리고 그때도 어느 정도 맞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낸 건 뭐냐면 뭐 처칠 같은 막 이렇게 막 이 유럽의 지도자들이 와서 야, 니들 지금 제정신이냐? 한반도에 저 알지도 못하는 땅에다가 피 다 흘리면서 자유진영의 전력을 다 소모할 거냐? 결국 그것 때문에 본격적인 전쟁이 되지 못하고 고착된 상태에서 이렇게 휴전 협상이 질질이 되다가 지금 이 분단의 모습이 된 겁니다. 자,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저는 한반도 이슈가 맨 위로 올라왔을 때 느낀 것이 뭐냐면은요, 이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대응하기 좋고 그 트럼프로서 성과를 보여주기 좋은 이슈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알카이다와 IS와의 전쟁, 이거 결론 쉽게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란 협상, 이것도 쉽게 안 납니다. 근데 북한은 미사일만 안 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걸 성공했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쐈습니다. 근데 쐈지만은 이거 미국하고 관계없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트럼프의 정치적 성공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트럼프를 평가하고 뭐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각국은 다 이런 이득관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커다란 이 그레이트 게임 하에서 대한민국의 이익과 방향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자, 이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핵 억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백날 삼축책이 갖다 놓고 해봐요. 재래식으로 핵 막은 경우 없습니다. 이거 판타지입니다. 소설 쓰는 겁니다. 뭐냐면 핵은 핵으로 막고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리 소위 삼축체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핵 억지력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더 해서 얘들을 억제를 하고 더 힘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게 뭐 미국 핵 없으니까 우리 뭐 삼축체계만 있으면 뭐 핵이 돼?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요. 자, 좋습니다. 꼭 미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럼 지금 당장 문제가 터졌을 때 핵우산 덮어줄 나라가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답들을 내야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좀 정리하는 멘트를 하면 이렇습니다. 뭐 전자권 전환 좋습니다. 저는 전자권 전환에 크게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자권 전환 안 하고 자꾸만 미국에 기대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갖춰야 될 능력들, 무슨 북한 쳐다보고 하는 어떤 막 정찰 능력 이런 거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제대로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 이게 뭐 완전히 뭐 해가지고 미국하고 헤어지자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능력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 전쟁을 기획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자권 전환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자,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소위 한미동맹의 본질, 그 다음에 핵억제의 본질을 흔들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가 돼 있습니까? 핵무기가 배치가 돼 있어서 지금 북한을 억제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그 얘기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 뉴클리어 트라이어드,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쏘는 ICBM, 잠수함 속에서 있는 핵미사일,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폭격기, 핵 폭격기가 달고 오는 거. 자, 이 중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건 미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거하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건데, 자, 미국도 보니까 그렇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으로 쏘려고 하니까 그거 만약에 한번도 북한에 쏴가지고 했을 때는 북한이 작살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영향이 엄청나게 셉니다. 엄청난 미사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걸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로 정밀하게 타격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최근에 그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로 하겠다는 얘기가 그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요, 핵은요 게임입니다. 뭐냐면 이 핵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간의 게임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얼만큼 빨리 핵을 타격해서 뭘 해라라고 하는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냐가 핵심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보면은 대통령 옆에 가방 큰 거 들고 다니죠. 뉴클리어 국보라고 그래서 그걸로 핵무기 곧바로 작동시키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즉각적으로 대응하라는 건데,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진 최고의 이 핵 억제 능력은 뭐냐면요, 미군 사성장군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사성장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성장군이라고. 왜냐? 자, 미국 뭐 예를 들어서 그 글로벌 스트라이크 코맨드, 그렇죠? 전 세계 타격하고 있는 다 이런데 주요한 컴포넌트 커맨더들, 주요 사령관들이 사성장군 아닙니까? 같은 급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뭔가 요청하고 협력하고 평상시에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성장군이 지역사령관이 내리는 판단 대통령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사성장군이 이거 뉴클리어 스트라이크 위한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오케이 그래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이거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핵억제 능력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제발 좀 본질을 알아보자. 본질을 봐. 미사일 발사의 본질이 뭐냐? 그건 뭐냐 하면, 야, 어쨌거나 니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우리는 미사일 계속 개발할 거고, 자, 조금 더 확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좀 보자면은 궁극적으로 우리 핵 이런 거 내놓을 이유가 없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는 미사일을 쏴야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정권이야라는 걸 북한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건지,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뭐 평화 왔어요, 뭐 쌀주면 다시 조용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대응책은 있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우리가 답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